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과 삶을 연결하는 발명 이야기로 돌아온 이도현입니다. 네, 요즘 날씨 참 덥잖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우리는 갈증이 날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정수기 버튼을 누르고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죠. 네. 하지만 그 물 한 잔에 얼마나 많은 발명 역사와 기술이 숨어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정수기라는 익숙한 발명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수기 저도 참 잘 사용하죠. 저는 뭐 정수, 그다음에 그 생수, 끓인 물 골고루 사용하는 편인데 정수기가 확실히 편하긴 편하거든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점에서 놀라운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기는 너무 흔해서 사실 특별함을 잊기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생명을 살린 발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에 런던에서 콜레라가 대유행하던 시절 의사 존 스노우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었죠. 오염된 우물에서 마신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낸 건데요. 그 이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는 바로 그 위기의식 속에서 태어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살기 위해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 네. 자, 그 정수기의 시작 그럼 언제부터였을까요? 초기 정수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네. 모래나 수추로 물을 걸러서 마시던 메커니즘이었는데요. 그런데 1891년 영국의 과학자 찰스 챔버랜드가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본격적인 정수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정수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가정용 정수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에서는 산업화 이후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수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당연한 듯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요. 곳곳에 뭐 정수기, 냉온수기 없는 곳 없죠. 네. 정수기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정수기의 핵심은 바로 필터링, 즉 걸러내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볼 때 물이 맑아 보여도 그 안에는 먼지나 녹, 세균, 중금속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수기는 그런 불순물 하나하나를 걸러내고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장치죠. 초기에는 이제 세라믹이나 활성탄 필터처럼 단순한 구조였지만 요즘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아주 가는 실 모양의 관으로 만들어진 필터인 중공사막 필터나 역삼투압 필터 같은 고성능 여과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단계로 꼼꼼하게 정수를 하죠. 네, 뭐 정수기 이것저것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정수기가요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수기는 이제 단순히 물을 걸러주는 기계를 넘어서 똑똑한 생활가전으로 진화했는데요. 네. 냉수, 온수, 얼음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리미네랄링 기능으로 물맛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네. 리미네랄링은 정수 과정에서 빠져나간 미네랄 성분을 다시 넣어주는 기술인데요. 그 덕분에 물맛이 더 부드럽고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 물 사용량을 체크하고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IoT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 AI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을 조절해주는 정수기까지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진짜 요즘 청소 주기를 알려줘가지고 저 같은 이제 귀차니즘의 사람들도 시킨 대로만 하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정수기를 쓰다 보면 확실히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 게 뭐 세척 같은 경우에 불편하기도 하고. 네. 자, 이러한 뭐 이유로 선생님께서도 정수기와 관련한 발명을 직접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한 뒤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수기에 물이 나오는 출수 꼭지 라고 하는 코크라고 하는데요, 보통. 맨 끝에 물 나오는 그 부분. 네, 이 코크 끝 아랫부분에 매번 물방울이 이제 한 방울씩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물방울이 계속 고여 있으면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서 정수기 코크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작고 사소한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물맺힘 걱정 없는 ABC 클린 코코 정수기라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네, 이제 빨대 스포이드의 원리를 응용해서 공기의 무게와 부피로 잔여 물방울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기존 정수기 코코 구조를 개선해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하는 A형인 다공형, B형인 펀치형, C형인 굴뚝형으로 코크를 설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발명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의 제일 권위 있는 학생 발명 대회인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경상남도 최초로 초중고 통틀어서 역대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어머나 박수를 네. 한번. 그러니까 이걸 초등학생들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드시면서 아이들도 이제 먹어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또 이렇게 큰 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명 놀랍습니다. 자, 그 정수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가정에 이제 많은 가정에 정수기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정수기를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과학교사 해외 문화 시찰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도 정수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정수기 보급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돗물의 품질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직수 음용 가능 그 수질을 자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물을 끓이거나 바로 이렇게 정수하지 않고 그냥 틀자마자 바로 마시는 거죠. 야, 따로 어떤 정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물 수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는데요. 네. 지자체마다 우리 동네 수돗물은 맛있습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고 지하철역이나 공원, 공공기관 등에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그 정수기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일본의 그 주방 구조가 한국과 달라서 대형 정수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일본은 특히 지진이 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도 정수기 없이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게 하려는 그 의도도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물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다르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 한 잔을 대하는 태도는 그 나라의 기술, 환경, 위생, 심지어 이 철학까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질 불안이나 아파트 중심의 구조 그리고 물맛에 대한 민감함이 정수기 산업을 크게 키웠고 그 안에는 이제 수많은 발명과 기술 진화가 이어진 거죠. 네. 자,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정수기. 그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재난 대비용 정수기나 땅에 묻으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필터 그리고 사람마다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물을 제공하는 스마트 정수기까지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나사가 미래 우주 식민지용 정수 기술도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정수기의 미래는 정말 우주급으로 확장되고 있죠. 야, 저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정수기를 보는 눈이 저는 오늘부터 좀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게 마시는 그 정수기 물 한 잔이 그 안에는 과학, 발명 그리고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한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수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노력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더운 여름 물 한 잔 먼저 챙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도 시원한 발명 이야기 한 잔 뽑아 들고 정수기 버튼처럼 톡 누르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더 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원한 발명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도현 선생님과 오늘은 정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이적입니다. 물. 5572번님께서요. 저는 정수기물 생수를 진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정수기를 들였는데 편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게에서는 꼭 끓여서 먹는답니다. 한여름에도 저는 따뜻한 음식, 물 좋아한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게 편하니까 사실 그죠. 시원한 물 한 잔 탁 뽑아가지고 먹기 너무 좋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에는 미지근한 물 제일 좋죠. 사실은.
3433번님도 너무 이제 많이 정수를 시키면 물속에 영양분까지 걸러가지고 너무 그런 건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정수 과정 속에서 미네랄 빠져나가는 거 그거 다시 넣어주는 기술도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정수기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청취자 3575번님은 병원에서 청취합니다라며 사진도 주셨는데 어디가 안 좋으신 거죠? 네, 하지만 사진으로는 조금 파이팅 넘치시는 모습 좋습니다. 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약 꼭꼭 챙겨 드시고 얼른 나으십시오.